개념이 어려워. 여러 가지 함수 뒤에 합성함수, 역함수 나오면 이제 그 개념이 좀 어렵고, 여기는 좀 그래도 괜찮아. 여러 가지 함수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함수들 중에 일부의 함수 중에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게 있어. 1대1 함수. 이 1대1 함수 중에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항등함수. 네 번째는 상수함수라는 게 있어. 네 가지, 이제 여러 가지 함수 중에 이 네 가지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선생님이 예로 이제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런 거야. 1대1 함수는, 일단은 이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이런 경우에 얘가 이제 1, 2, 3이 있고, y는 4, 5, 6, 7이 있어. 그러면 1이 간 놈은 2가 안 가. 2가 간 놈은 3이 안 가. 이런 형태가 1대1 대응이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두 번째 1대1 대응은 이 중에서 공역에 남는 놈이 없이 다 가는 거야. 공역에 남는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머니로 가면 이렇게 1, 2, 3, 4, 5, 6 해서 1이 간 놈한테는 2가 가지 않고 2가 간 놈한테는 3이 가지 않아. 그러면서 공역에 있는 모든 놈이 치역으로 선택이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면 얘도 똑같아. 얘도 이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여야 돼. 왜냐하면 넣은 놈이 나오는 거야. a를 넣으면 a가 나오고 b를 넣으면 b가 나오는 형태야. 그래서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지. 이런 형태로 생긴 거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1 넣으면 1이 나오고 2 넣으면 대응하는 게 2가 되고 3 넣으면 대응하는 게 3이 되는 형태야. 상수함수는 뭐냐면 역시 얘도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자, x 주머니에서 갈 때 한 숫자한테만 가는 거야. 그래서 1, 2, 3 있으면 여기 4, 5, 6이 있으면 전부 4한테 가거나 전부 5한테 가거나 전부 6한테 가는 형태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어떻게 배웠냐면 예를 들어서 y는 a 이렇게 배웠어. y는 2, y는 3 이렇게. x에다 뭘 넣어도 y는 2만 나오는 거야. 이런 형태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자, 요런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걸 정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x1과 x2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x1하고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도 서로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래프로도 예를 들어보면 요런 함수는 x가 선택한 애가 서로 다 달라. 그치? 다른 걸 선택했어.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1대1 대응은 아니야. 1대1 대응은 어떤 경우냐면 y는 x 같은 애들. 그러니까 y는 뭐 x 세제곱 같은 애들. 다 뭐냐면 이런 거야. 얘는 지금 y 요 아래에 음수 부분은 지금 해당 사항이 혼자 없잖아. 그래서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그 음수도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선택을 못 받은 거거든. 이런 경우는 1대1 그 함수는 되지만 대응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 얘는 x1과 x2가 정의역의 원소인데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면 이 조건은 똑같아. 함수값이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 두 번째.
반드시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이 녀석이 앞에 이게 X가 그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잖아. 그럼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되거든? 근데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니잖아. 왜냐면 Y가 0보다 큰 경우만 해당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면서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선생님 실제로 그린 그래프는 X는 그 X 세제곱 그래프지, Y는 X 세제곱 그래프야, 얘는. 자, 그 다음에 또 있지. 뭐도 있냐면 Y는 X 그래프. 걔도 실수 전체가 공역이면서 전부 선택당하잖아. 걔도 되는데 걔는 선생님이 항등함수에 그리려고 안 그린 거야. 1 넣으면 1 나오잖아.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나오잖아. 다항함수 중에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함수는 Y는 X밖에 없잖아. Y는 X는 넣은 게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fx는 x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x는 라지 x의 원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요런 그래프가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1대1 함수도 되고요. 1대1 대응도 되고요. 항등함수도 돼요. 그죠? 얘는 1대1 함수도 되고요.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특징 알겠죠? 자, 상수함수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한 숫자로 가는 거에서 우리가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y는 어쩌고 이런 형태예요. 맞죠? 그래서 c는 상수가 돼야 되고 반드시 숫자. 그죠? c는 공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공역 안에 원소여야 돼요. 그래야 가능하다. 자, 두 번째로 선생님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 그래프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y는 1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들이 상수함수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2차 함수 같이 포물선 그래프는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잖아요. 두 개씩 만나가지고 이 해당하지 않아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뭘 할 거냐면 이제 보충 설명할 건데요. 선생님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자주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선생님 예를 들어서 x가 1, 2, 3 있고요. y가 뭐 a, b, c, d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몇 가지 함수가 나오냐? x에서 y로의 함수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고요. 3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4를 3번 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x는 x1, x2, 땡땡땡 xn개 있고요. y는 y1부터 y2, 땡땡땡 yn번째까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m가지고요. 얘가 갈 수 있는 것도 m가지예요. 맞죠? 따라서 첫 번째, 칸이 좀 모자르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요. 함수의 개수는 m을 m번 곱한 것과 같겠죠. 여기 부분이 요 부분이 n번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구할 때 우리가 m의 n제곱으로 구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이제 뭐에 개수할 거냐면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4가지 가죠. 그러면 2가 갈 수 있는 거는 3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1이 가는 거 가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3이 가는 거 2가지가 있겠죠. 우리 이미 경우에서 해서 알고 있어요. 그죠? 경우에서 단원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는 m 다음에요. m에서 하나 빼준 값.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정의역의 개수만큼까지만 곱하면 되죠. 이 개수가 곱하는 수가 정의역의 개수까지만 나오면 돼요. 3개면 3개, 4개면 4개. 자, 이것을 표현할 때는 그냥 우리가 m 빼기 n 더하기 1까지만 곱하면 된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단 m이 m보다 어때야 돼요? m이 더 많아야 돼요. 같거나 많아야 돼요. 같으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이해됐죠? 자, 세 번째는 그럼 선생님 뭐 하겠어요? 세 번째는 1대1 대응이 되겠죠. 이때는 위에처럼 그 치역하고 공역의 개수가 다르면 안 돼요. 정역이 3개 있으면 공역척도 3개 있고 4개 있으면 똑같이 4개 있어야 돼요. 따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m 곱하기 m-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1까지 하면 돼요. 얘는. 단 m과 n은 무조건 같죠. 이해되죠? 개수가 똑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네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예요. 개수. 선생님 개수 안 썼지만 개수. 이렇게 써야 돼요. 네 번째는 선생님이 상수함수의 개수예요. 어차피 항등함수는 되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항등함수는 그냥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되더라도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상수함수만 할게요. 상수함수는 요 y의 개수가 상수여야 되고 이 개수만큼만 나와요. 뭐냐면 fx는 예를 들어 a다 그러면 x는 a, fx는 b, fx는 c, fx는 d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해돼요? 그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다? 그냥 m개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개수까지 알아두세요. 우리 이미 경우에서 배웠기 때문에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경우도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필기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 그랬으니까 기억 1대1 대응이죠. 하나 넣으면 하나 나와서 그죠? 전부 외울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에요. 니은은요? 니은은요? 아, 제곱 있어야 되죠?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얘는 안 되죠? 니은은. 디귿은요? 1대1 대응이죠? 자, 상수함수는요? 리을. 그죠? 숫자. 항등함수는 디귿만 된다 그랬어.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고, A 넣으면 A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잘 봐.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이제 5 지나면서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어떻게 돼야 돼? 나머지 이 그래프가 5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야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면 1대1 대응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당 하나만 만나야 되니까. 그쵸? 따라서 A-1은 0보다 작은 그래프여야 되죠.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죠. 맞죠? 그래서 A는 1보다 작은 범위가 나와야 돼요. 이 방향이 음수면요. 이 방향도 음수여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해볼게요. 자,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인데, 요렇게 돼 있어. 그쵸? 그러면
3 넣었을 때 3이 나왔단 얘기고요. 얘는 G3은 3을 넣었으니까 GX 자체는 3이 되는 상수함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죠? 따라서 F5는 항등함수니까 5가 나올 거고요. G는 뭘 갖다 넣어도 3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 묻는 거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 얘가 5개. 얘도 5개 갈 수 있고 얘도 5개 갈 수 있기 때문에 A는 5의 세제곱이 되고, 그죠? 125야 그러면? B는 1대1 함수는 앞에가 간 거를 뒤에는 못 가.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줘야죠. 그러면 몇 가지야? 60까지? 60. C는 상수함수는 요 개수만큼 갈 수 있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죠? 마이너스 2 개수만큼 갈 수 있으니까 5개 이렇게 되죠. 됐죠? 자, x에서 x로의 함수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x-2하고 그러니까 f-2하고 f2하고 같은 곳을 향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f-1하고 f2하고 같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4가지가 될 거고 얘도 4가지가 될 건데 f-2가 4가지면 f2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4의 제곱이 될 거고 16개가 되죠.